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그리고 날이 적당해서 언제나 함께하는 재미인 라디오. 공감 톡톡 재미 톡톡, 시민이 만들고 공감을 나눕니다. 재미인 라디오. 인터넷과 팟캐스트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재미인 라디오를 검색해 주세요. It's beautiful life. 난 너의 곁에 있을게. 안녕하세요. 재미인 라디오의 탕미경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익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익산, 그것이 알고 싶다면 가장 최근에 핫한 익산 소식을 통통 튀는 팟캐스트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새끼 새 한 마리가 우둥지 끝에서 제주를 넘다가 그만 벼랑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먼 길을 가던 엄마 새가 온 하늘을 가르며 쏜살같이 급강하한다. 세계가 저교하다. 안녕하세요. 여성으로 살아내기 김윤희입니다. 여성으로 살아가기가 아닌 살아내기. 이 시간은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의 목소리를 담담히 그러나 강하게 말해보는 시간인데요. 딸이니까, 아내이니까, 엄마이니까 역할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한 사람으로 존재 자체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여자,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편견이나 차별과 싸워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가부장적 제도를 버리지 못하는 생활 속 곳곳에 숨은 여성에 대한 차갑고 때로는 불쾌한 시선을 말해볼까 해요. 제가 조금 전 오프닝에서 읽어드렸던 시는 이시영님의 화살이라는 시인데요. 어떠셨나요? 쏜살같이 새끼를 낚아채서 비상하는 엄마 새의 모습. 엄마 새는 얼마나 놀랐을까요? 심리기획자인 이명수님은 이 시를 읽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엄마가 필요하다. 생물학적인 건 중요하지 않다. 생명을 지키고 상처를 보듬을 줄 아는 엄마성 있는 존재가 진짜 엄마다 라고요. 자, 그래서 모셨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네 분, 세 분이네요. 저 포함해서 네 분이지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탕미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반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옆집에서 놀러 왔고요. 재미인 라디오의 트렌드 이수다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랄라라고 합니다. 저 랄라님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유일하게 남자 선생님께서 오셨는데 네. 개인적으로 정말 반갑고 고맙다고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네. 왜 무슨 이유 때문이죠? 저희가 사실은 여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심을 갖고 계시고 네. 또한 이제 참여까지 해주신다고 해서 네, 정말 감사하다고. 평소 이게 좀 관심이 있는 이게 분야라다 보니까 이게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한민국 사회에서 여성의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또 이야기하면 저도 좋으니까 그래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사실 여성, 여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차별을 받아야 해? 또는 이제 저는 이제 새 아이를 키우는 엄마인데요. 네, 이런 기억이 나요. 그때는 제가 운전을 하기 전인데 택시를 타야 할 일이 생겼어요. 새 아이를 데리고. 그런데 택시 아저씨께서 이렇게 한번 헛기침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왜 그러실까? 그렇게 하고 탔는데 아니나 다를까 과속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놀라서 엄마한테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갔던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나요. 지금도 한 10년 가까이 그 기억을 첫아이가 말하곤 합니다. 네. 그래서 안 되겠다. 너무 이거는 아이들에게 위험할 수도 있고 또 제 스스로가 되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이후로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택시 아저씨들은 또 여성 운전자라고 무시하기도 하죠. 네, 그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옆에 우리 선생님께서는 네. 지금 택시 이야기 들으니까요. 저도 최근에 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좀 의외였거든요.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아침에 안경 낀 여자가 택시를 첫 택시를 이렇게 타면 뭐 그날 이렇게 뭐 일진이 안 좋다거나 그런 맞아요. 얘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저 처음 처음 들었는데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도 들었어요. 저도 들었어요. 네. 저도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연태까지 살면서 와 정말 또 가게 같은데 장사하는 집 가면 맞아요. 처음 여자가 손님이 네네. 오면 뭐 첫 마수가 뭐 어떻다 이런 말도 있고요. 비슷한 이야기로 저도 최근에 저도 진짜 듣고 깜짝 놀랐는데 여성들이 택시를 타면은 택시 기사님들이 현금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요? 카드가 안 되고 만약에 현금이 없다고 하면은 ATM까지 가서 거기서 인출을 해서 와서 그 돈으로 내라고 말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 또래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은 그런 경험이 거의 없거든요. 저희는 그냥 카드 내면은 그냥 흔쾌히 받아주시고 저는 그런 상황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데 주변의 여성분들은 너무나 많이 겪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도 비슷한 경험인데 택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모두 다 그러신 건 아닌데 택시를 타면 택시라기보다 좀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남자 어른이 이렇게 저를 대하시거나 할 때 약간 말을 놓거나 초면인데 근데 다른 이렇게 남자 이제 분하고 어른하고 같이 타는 경우에는 그런 경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꼭 택시뿐만이 아니라 어디 뭐 가게를 간다든지 할 때 왜 초면인데 말을 놓지? 뭐 이런 생각 되게 자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사실 누구나 사람으로 태어난 건 똑같잖아요. 평등하고 동등한데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로 자라면서 겪는 경험의 어떤 기대, 어른들이 보는 남자 아이에 대한 기대, 또는 여자 아이에 대한 기대 이런 것도 분명히 갈라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딸로서 자라면서 어떤 이거는 내가 진짜 싫다. 제가 이 부분에서는 좀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위에 오빠가 있고 저 있고 여동생 있고 남동생 이렇게 형제 순위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라면서 그 오빠는 아들이라는 이유로 뭐 하고 싶은 거를 많이 했는데 저는 별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많이 부모님한테 요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특히 이제 제가 정말 피부로 뭐야? 뭐 여자라고 그러면 안 되나? 라고 느낀 게 뭐였냐면 고3 때 이렇게 대학을 지원하는데 제가 법대를 간다고 하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제가 사실은 8호 학번이거든요. 근데 요즘 나이 강제로 차별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 대학 진학률도 많지는 않았고요. 20-30%였던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또 법대를 간다 하니까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굉장히 의외라는 식으로 여자가 왜 가려고 하느냐 이런 여자가. 말을 정말 옛날 얘기 같아요. 저는 너무
그때 그게 각인된 게 네. 그 뒤에는 제가 이제 선생님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고 뭐 이런 거는 기억이 안 나고요.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한번 놀라운 경험이 있었고요. 이제 들어갈 때도 집안에서도 그 아버지께서 좀 가부장적인 사고가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딸이니까 서울로 가면 안 되고 뭐 그런 게 있으셨어요. 아들은 지원해도 되고 그래서 저는 그냥 지방 국립대를 나왔고 그래서 이제 직장만큼은 서울로 가리라 해서 이제 서울로 취직을 해서 갔는데 첫 직장에서 남자 직원하고 여자 직원하고 급여 체계가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이렇게 꼭지꼭지마다 네. 여성이라는 이유로 왜 남성과 똑같으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고 또 이제 결정적인 거는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좀 가정적인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그 상속 문제에 있어서도 당연히 남자 형제는 거의 주류인 느낌? 주도적으로 뭔가를 결정 순위에 우선순위에 있고 딸들은 마치 비주류인 느낌?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당연히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그런 가족 간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이렇게 말을 들어보니까 저희와 비슷한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되게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라면서 쭉 그런 경험들이 실제 제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느껴지다 보니까 정말 이게 남성 여성으로서 정말 동등한 이런 인격체로서만 이렇게 바라봐주지 않는 그런 시선들이 많이 있고 그거를 또 당연히 그냥 사회 문화적인 그 흐름이 당연히 그냥 그래야 되는 거. 거기에 남성 여성으로서의 각각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하면 마치 뭔가 맞아요. 좀 그런 느낌. 사실 지금까지도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알게 됐지만 8호 학번이면 저의 학번 이렇게 좀 고참 이렇게 말씀이신데 아마 좀 그런 시대적인 그런 세대 차이도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사실 대학 내에서 올 초에 이제 개학을 하고 대학에서 새내기 연수라든가 그 MT라든가 그런 자리에서 뭐 여장 남자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성의 외모 이런 것이 어떤 성적 희롱이나 그런 문제까지도 이어지는 건 여전한 것 같아요. 네. 전 진짜 TV 프로 특히 코미디 프로 볼 때마다 너무 짜증나는 게 너무 그 외모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정제되지 않고 가감없이 막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여자 개그맨들한테 뭐 예를 들어 뭐 그런 얼굴로는 뭐 시집을 어떻게 가냐는 둥 아니면 자기 관리를 못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좀 통통하거나 이렇게 그러면 근데 그게 제가 10년 전에 봤던 프로나 불과 며칠 전에 봤던 프로나 그런 멘트들이 전혀 변한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남자한테는 그런 말 별로 안 하잖아요. 제가 느끼기엔 그런데 그렇죠. 그런 TV 속에 나오는 것들도 되게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게 유감스럽게도 어린이가 보는 프로그램에도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들이 많이 좋아했던 뽀로로를 보면 뽀통령으로 많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루피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성을 상징하는 캐릭터는 둘밖에 없고 주로 요리하거나 어떤 성 역할에 대한 어린 나이에서부터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 아이들이 여성은 요리하고 뭐 예쁜 분홍색 옷을 입고 남자는 남자는 씩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캐릭터로 묘사가 되곤 해서 뽀로로 홍군형 좀 나야겠네. 속상하기도 했었습니다. 여성을 여성답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차별이고 편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남자는 이래야지 뭐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여성분들도 여자는 뭐 여자다워야지라는 말 참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뭐다워야 한다. 이것도 하나의 편견이고 차별인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중 구속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모든 게 사회화가 이루어지면 어떤 관성적인 틀로 딱 굳어져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깨기가 힘든 것 같아요. 어떻게 더 해주실 말씀 혹시 생각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성의 문제 또는 여성의 인권 이렇게 깊이 들어가자 보면 너무나 많은 사례들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이 자리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말을 나누기라는 거는 솔직히 쉽게 이어지지는 못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TV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거기에서 여자하고 남자가 이제 결혼을 해서 가상 결혼을 해서 시어머님이 오시게 되는 그런 설정이었어요. 그런데 한복을 입고 지금 시대에 한복을 입고 요리를 막 하면서 요리를 못 하니까 마트에서 장을 보고 어머님이 뭘 좋아하실까 막 쩔쩔매면서 전전긍긍하고 네 진땀을 빼는 그런 캐릭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저런 캐릭터로 사람들에게 결혼 생활을 말하고 있구나, 어필하고 있구나 싶어서 조금 화가 났어요. 네, 어떠신가요? 주변에서 결혼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잠깐 그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어요. 저도 그 얘기 들으니까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그 어떤 부부가 나왔는데요. 네. 그 그러니까 아내분께서 그거를 이제 굉장히 좀 불만스럽게 남편에 대한 불만을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결혼을 막 하고 이제 처음 그 신혼 때 그 남편분께서 항상 한복을 입고 있으라고 요리를 딱 해놓고 한복을 항상 입고 자기 앞에 앉아 있으라고 했대요. 자기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몇 년간을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 억울하다고. 맞아. 어떡해. 저도 막 그 장면을 네. 보고 와 저런 분도 계시구나 아직도. 제가 너무 놀라웠어요. 또 이게 생각이 연결돼서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 그 학부모들 모임을 갔잖아요. 엄마들 모임을 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남편이 자고 일어나서 누구야 하고 자기 아이 이름을 부르면 네 하고 가서 그 남편이 나 물 좀 줘 하면 물 갖다 주고 실제로 최근에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 이 사람들이 막 그렇게 네 질책을 했는데 안 그러면 같이 못 사니까 그렇게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문화 충격. 그러니까요. 네. 지금 지금 네 그렇죠. 너무나 생소한 이야기들을.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나이 많이 드시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성의 역할이라던가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여성의 어떤 삶에 대해서는 편견이나 차별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는 믿고 싶은데 지금은 지금 시대는 근데 이렇게 말 들어보면 주위에 요새는 이제 되게 결혼을 하더라도 남편도 이렇게 가사 분담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그게 그 마인드가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네. 그건 맞아요. 도와주는 게 네, 아니라 네. 같이 그냥 하는 건데 하는 건데. 내가 널 이만큼 도와주고 한다 그런 소리 이렇게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한테 네. 들으면 화가 난다. 저희 남편도 사실 네. 주변에서 와 이만한 남편은 없다고 칭찬하는 남편인데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처음에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하고 많이 싸우고 다투고 어떤 그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지 원래는 남편도 그런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살던 사람이라서 그냥 제가 빨래하고 있었는데 신혼 초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모르니까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내 마음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슈드비 컴플렉스가 다들 있잖아요. 남자는 남자다워야 해. 학생은 학생다워야 해. 그런 것처럼 여자는 특히나 더 여자는 여자다워야 해. 뭐 다리를 벌리고 앉으면 안 돼. 또는 며느리는 이래야 해.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성적 틀을 아주 많이 저희가 못 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청명에 이어서 오늘은 식목일이었는데요. 길을 가다 산 허리를 파헤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마다 나무 한 그루, 푸른 웃음 하나 심을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때마침 봄비가 내리는 오늘인데요. 나무에게는 더없이 고마운 단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성으로 살아내기에서는 여성으로서 겪는 차별 그리고 편견에 대해서 자유롭게 서로 느끼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한쪽의 수고로 한쪽이 안락을 누리지 않아야 좋은 관계다. 네, 은유님의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 라는 책에서 만난 이 말로서 제 생각을 대신할까 합니다. 함께 해주신 탕미경 선생님, 정만석 선생님, 그리고 나성미 선생님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성으로 살아내기의 김윤희였습니다.